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맨날 환율 이야기, 경제 이야기, 전체적인 이런 거시경제 이야기들,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는 일부 구독자분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한 산업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이고 남자들의 항상 로망의 대상이기도 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.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 듣고 내일 당장 또 주식판으로 달려가가지고 자동차 주식 사야지, 깍시 말 듣고 자동차 주식 사야지, 혹시 이런 분 있다면 제가 이런 의도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, 5G, 바이오 이런 것만 외치는 세상 속에서 이 소외되었던 자동차주들도 한번 돌아보자, 이런 의미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. 초반에 쓸데없이 또 헛소리가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의 주제, 토요타가 저물고 현대차가 다시 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손가락 한번 살짝, 어려운 건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. 우선 중국에서 온 놈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그냥 개판이 됩니다. 2월 이 초만 하더라도 중국만 좀 타격 있고 말겠지 하던 게 미국과 이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요.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 공장들은 이 셧다운 하게 되고요. 근데 또 이런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약간 이 소비 심리까지 이렇게 위축을 하게 되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은 심리마저도 이렇게 안 들게 되는 거죠.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심리적인 거야 그럴 수 있지 않냐? 그래도 자동차를 살 사람은 산다,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다만 이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 시장인 이 중국의 경우 이 판매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 하방 압력이 엄청나고요. 이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인데요. 2월에 그냥 이 반에 반토막 나게 되면서 그냥 자동차 시장이 충격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라지는 분위기예요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국에서 터진 거 중국 너네만 해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하필 또 미국과 유럽으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도 퍼져나가고요. 그리고 자동차 공장 특성상 이 서플라이, 이 체인이라고 하죠.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 타격을 입기가 매우 쉬워졌고요. 이거 제가 시작부터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, 야 그럼 깍시 너 지금 다 무너져가는 산업을 왜 도대체 전망을 하는 것이냐? 지금 너 제정신이냐? 지금은 누가 봐도 5G, 반도체, 4차 산업 이런 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뭔 되지도 않는 자동차부터 이야기를 하나,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약간 이 알박기 시기에 약간 이 존버하는 시기에 이런 투자를 좋아하고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좀 매력적으로 단지 본다는 거고요. 각자 하시는 스타일이 다르니 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무작정 이 최악의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 게 과연 이 정답이 될까요? 또 그건 아니겠죠. 앞으로 뭔가 이렇게 잘 될 만한 이런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겠죠. 그렇다면 어떤 국면일 때 이렇게 자동차가 피크를 찍고 또 어떤 국면일 때 이렇게 바닥을 찍는지 이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과 소비자 신뢰지수를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. 결국 크게 보면 이 자동차 판매량과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런 식으로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좋아야 자동차 판매량도 덩달아 이렇게 뛰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냐? 당연히 소비 심리가 좋아야 자동차 구매도 많이 하겠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낙폭이 상당히 큰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또 과거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과거에 이 IT버블 붕괴 당시와 그리고 9.11 테러 이 당시를 좀 비교해보면요. 이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면서 동시에 이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국면이었는데, 보통 이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은 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치솟는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단행을 합니다. 그런데 금리 인상 이거 좋다 이겁니다.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 드라이빙을 좀 잘못하게 되면, 그러니까 좀 과도하고 급하게 올리게 되면서 이 미국 자산에 안 그래도 버블이 끼었는데 이게 뻥 터지게 되고요.
그래서 이때 당시 이 연준이 이런 금리 드라이버를 좀 잘못 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버블이 뻥 터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급격하게 이 소비 심리도 이런 식으로 위축이 되게 되고요. 뭐 지금이 뭐 이때 당시와 이 충격의 강도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제는 이 9.11 테러로 이 비행기가 그냥 빌딩을 그냥 때려박죠. 이러면서 또다시 이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러면서 연일 뉴스에서 난리를 치고요. 이렇게 형성된 공포심이 또 소비자 심리지수를 이런 식으로 위축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 9.11 테러로 뉴스에서 연일 난리인데 난 이 시국에 차 사러 가야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많이 없겠죠. 그래서 자연적으로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9개월 동안 거의 뭐 신차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. 그런데 뭐 이때도 나름 공포라고는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세 발의 피죠. 그냥 뭐 초딩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때 사실상 자동차 시장이 받은 충격은 지금과 비교하면 그 명암을 내밀지도 못한다는 점이고요. 그럼 과거 이 리먼 파산 시기는 어땠을까요? 이 시기는 전형적인 부동산 붕괴, 금융시장 붕괴 시기인데 이 능력도 안 되는데 이 대출 땡겨가지고 이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뭐 구매했으면 잘 충당하면 되는데 이 금리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 풀로 땡긴 이 대출금을 이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.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충당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당연히 이 집을 팔아야겠죠.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 집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매물로 내놓게 되고요. 그래서 부동산 매물을 이렇게 딱 던졌더니 이게 뭐 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집도 던지고 이 집도 던지고 이 집도 던지고 이 집도 던지고 이 대량으로 다 같이 이렇게 매물을 던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되고요. 그런데 뭐 이게 가계대출만 이렇게 부도가 나면 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이 투자 기관들 이 기관들까지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고요. 이때 뭐 우리가 잘 아는 리만 브라더스 집값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되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파산을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뭐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되고요. 당연히 이 분위기가 쎄신 마당에 누가 신차를 사려고 할까요? 뭐 그래도 나는 이런 시기 와도 차를 살 겁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정 이 경제를 위해서 내 한몸 기꺼이 소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신차 수요가 이렇게 급감이 되겠죠.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 정도 레벨에서 놀던 게 거의 뭐 50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. 그런데 뭐 항상 그랬듯이 경제는 이런 식으로 땅굴만 파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죠. 이때 당시 뭐 잘 아시겠지만 연준의 이 제로 포인트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차트는 원엔 환율 차트 그리고 현대차, 도요타의 주가 차트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. 원엔이 이렇게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이구나.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강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일단 이 도요타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08년, 09년 때 이 시기 거의 뭐 주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내리꽂고요. 거의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 4,600억 엔 정도의 이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. 그런데 도요타가 이렇게 희청저러 걸어줘야 당연히 이 현대차는 또 반사이익을 받겠죠. 이 차트가 지금 현대차 차트고요. 이때 당시 그리고 도요타가 워낙에 이 타격이 컸던 시기가 되는데 이 뭐 자동차 판매를 클라이막스까지 좀 끌어올리려던 도요타가 이 생산 캐파도 늘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죽을 쓰게 되고요. 그러니까 이 캐파까지 늘리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게다가 엔화는 이런 식으로 N고까지 지속해 되면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. 뭐 자동차 산업에서 이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은 결국 판매 지역에서의 이 경쟁력 저하, 원가 경쟁력 저하를 들고 오는 걸 잘 아시죠? 이 엔화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상대적으로 이 원화와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 엔화,
이 엔화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지겠죠. 그리고 이 시기에 악재란 악재는 계속적으로 터지는데 2010년에는 이 가속 페달 결함 리콜 사태까지 터지게 되면서 글로벌 1천만 대 정도 리콜 사태가 겹치면서 이 아주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최악의 시기를 보낸 도요타. 반면에 이 현대차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때야말로 제대로 성장할 시기가 되는 법이고요. 이 도요타의 부진을 틈타 그때 당시 뭐 아이리스에서 이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병헌이 이 K5을 끌고 나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YF 소나타의 이 GDI 엔진 탑재해가지고 미국 점유율을 이 5%에서 거의 뭐 한 9%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. 이때가 사실상 이 현대차의 엄청난 이 전성기가 되고요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앵고 때문에 도요타는 이렇게 죽을 썼던 반면에 현대차는 이 앵고 그리고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이때 당시 일본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. 2011년에 이 동일본 대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도요타의 일본 내수 판매량까지 반토막 나버리고요. 그리고 이때 뭐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 또한 이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 파산 위기에 허덕거렸었고요. 그리고 뭐 일본 업체는 말할 것도 없이 리콜, 엔고,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, 금융위기 온갖 악재는 다 맞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반면 이 시기에 현대차는 이 원화의 약세와 신흥국 위주로 공장이 이렇게 많이 포메이션 되어 있었던 덕분에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성장시켜 나갔어요. 그런데 또 다시금 이 아베의 이런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아베노이스의 이 엔화 절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시금 원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. 이러면서 다시금 또 도요타가 살아나서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. 또 덩달아 이 시기에 현대차는 또 다시금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하고요.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이 궤적이 이 원엔과 이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지금 이 과거의 이 리먼 파산 시기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일까요? 항상 과거를 보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된 이 현기차를 볼 수가 있는데 뭐 2000년 초에는 이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 등 신흥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이 글로벌 생산 기지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을 했었고요. 뭐 2002년에 이 중국 1공장 가동, 2005년에는 뭐 미국 공장 가동,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, 그리고 2008년에는 좀 위험하긴 했지만 무려 3개의 완성차 공장을 공격적으로 가동시키고요. 이때 당시에 뭐 인도, 중국, 그리고 체코 공장을 이런 식으로 가동시키게 되면서 뭐 한때는 뭐 우려를 크게 키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베팅이 현대차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줍니다. 그리고 이때 당시에 YF 소나타, 투싼, 그리고 아반떼 MD 그때 당시 상당히 주력 모델들, 지금은 또 이때와 비교해보면 뭐 지금 G80, GV80 그리고 신형 이 아반떼, 그리고 뭐 2분기에는 또 투싼이 출시 예정이고요. 뭐 그런데 당연히 뭐 과거의 이 08년, 09년처럼 해외 공장이 꾸준히 확장되었던 시기와 뭐 지금의 시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신차 라인업이 어느 때보다 좀 막강하고 미국 국면에서 항상 달러 강세와 이 엔화는 이런 식으로 이 고점이었다는 것을 볼 때 미국 국면에서 이 탈출할 때는 어느 시기보다도 이 현대차가 이 과거의 이런 역사를 볼 때 좀 유리한 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리고 기아차라고 해서 또 다르지 않죠. 이때 당시 아마 기억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K 시리즈가 돌풍을 일으키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라인업들이 다시금 이제 다가오는 거고요. 이미 지금 뭐 K5 출시했고, 그리고 소렌토 이제 나왔고, 그리고 카니발 내년에는 스포티지를 또 출격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일단 지금 문제는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이 생산이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,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문제는 뭐 미국, 유럽, 브라질, 인도 이런 이 글로벌 공장에서 최소 이 4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점인데요.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명백한 이 서플라이 체인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이 부품을 조달받지 못하면서 라인 생산에 이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2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화하게 되게 된다면
다시금 이 국내 공장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제가 자동차 판매량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듯이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산 시점보다도 이 수요가 언제 풀릴 것이냐,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. 자동차 뭐 생판 광고 때리고 자동차 계속 찍어내면 뭐 하겠습니까? 안 사면 그만이죠.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이 대형 핵폭탄 맞은 것처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최소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이 5월은 돼야 어느 정도 이 중국의 회복도 이 예년 수준을 이렇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내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플로리다주, 이런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자택 대기하게 되면서 차량 수요가 상당히 이렇게 급감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TV 보게 되면서 자동차 살 틈이 없어지게 되고요.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이 사태 정점이 이 4월 이런 중순임을 감안하면,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볼 때 1월, 2월, 3월에서도 이 중국의 회복이 매우 이런 더딘 걸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이 7월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. 반면 뭐 과거처럼 이 08년처럼 브라질, 멕시코,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의 성장이 과거와 같이 이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회복을 그려줄지 이게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, 상대적으로 이 원화 약세의 이런 환율과 경쟁타 대비 이런 신차 라인업이 지금 좀 충만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 2분기 이후에를 바라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그간 몇 년간 이 중국에서 이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서 뭐 사드 때문에 한 방 먹고, 뭐 트럼프 관세 폭격하니 많이 해서 한 대 먹고, 일본 차에 이런 엔저 공세에 밀리고, 중국 차에 이런 성장에 또 밀리고,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약간 어정쩡한 포메이션을 갖췄다면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 이 과거와 같은 급성장 국면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단계 이렇게 소폭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래서 기회유는 분명 이 환율 그리고 글로벌 판매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이번 아반떼와 소나타의 출시, 이런 대표적인 볼륨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이 수요 급감은 위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반대로 뭐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죠. 과거 2000년 초중반처럼 신흥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 경기 회복을 보여줄 것인가, 이 부분인데, 지금의 상황을 보면 신흥국의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요. 특히나 뭐 브릭스 나라들, 이런 브릭스 나라들을 보면 외환 보유고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 부채가 많으면서 외환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 중국에서 온 놈의 확산세에 이 상당히 취약한 이런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. 뭐 아무튼 이를 보면 상당히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좀 국내 자동차 섹터가 1분기, 2분기 동안 상당한 악재를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받는 중이지만,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라 생각이 되고요. 뭐 이런 산업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 빠삭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를 나름 사랑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. 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, 구독자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